요즘 TV만 키면 관찰 예능이 보입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일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까지 관찰 예능이 많을까요? 단순히 인기가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방송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략입니다. 방송국은 왜 이런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관찰 예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찰 예능은 말 그대로 출연자의 실제 생활을 카메라로 따라가며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스튜디오에서 VCR을 보고 출연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찰 예능이 TV 중심으로 올라선 시점은 201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각자의 사정으로 점차 침체기를 겪던 도중 아빠 어디가와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성공하고 뒤이어 등장한 나 혼자 산다가 인기를 끌면서 방송사들은 하나둘씩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관찰 예능으로 포맷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작비 문제입니다.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은 촬영 스태프가 많고 여러 장소로 옮겨 다니며 찍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반면 관찰 예능은 고정된 공간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광고 때문입니다. 관찰 예능은 출연자의 일상 속 물건들, 음식, 자동차, 가구 등 다양한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접 광고 덕분에 방송사는 제작비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광고주에게 매력적이고 방송사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버라이어티 예능은 자극적이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반면 관찰 예능은 출연자의 일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즉, 안전하고 싸고 광고가 잘 되는 포맷이라는 점과 나름 인기도 있던 시기, 방송국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도 관찰 예능은 꾸준히 등장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 산업의 구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2020년대 이후 젊은 세대는 TV에서 유튜브나 OTT로 이동했습니다. TV를 보는 주 시청층은 중장년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청자들은 자극적인 예능보다 익숙한 얼굴, 편안한 분위기, 가족적인 컨텐츠를 선호합니다. 관찰 예능은 바로 이런 시청자의 변화에 완벽히 대응한 장르입니다. 또한 방송사는 광고 시장의 축소로 인해 보다 지속 가능한 포맷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해답이 바로 관찰 예능이었습니다. 출연자 몇 명의 일상만 촬영하면 매주 방송이 가능하고 광고도 꾸준히 붙고 시청률도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이 포맷은 방송사에게 리스크가 적은 황금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방송국의 전략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청자들도 관찰 예능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인의 일상 속에서 나를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범한 하루를 보며 나도 저런 적 있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며 공감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외출이 줄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TV 속 누군가의 일상은 간접적인 사회 연결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예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관찰 예능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단지 공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관찰 예능은 다른 포맷보다 시청 데이터 확보가 쉽습니다. 출연자 중심으로 시청률이 변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누구의 분량에서 시청률이 더 높았는가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데이터 산업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관찰 예능은 클립화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았던 짧은 VCR 하나만 잘라서 유튜브나 SNS에 올려도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방송사는 본방송 외에도 클립 광고 수익을 얻으며 방송 홍보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즉, 관찰 예능은 TV와 유튜브를 동시에 노린 포맷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관찰 예능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연예인의 사생활만 보여주는 곳에서 벗어나 일반인들의 관계와 감정을 관찰하는 포맷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혼숙녀 캠프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 보면 기존 관찰 예능과 비슷합니다.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VCR로 보고 출연자 또는 패널이 함께 반응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 감정의 충돌과 관계의 변화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연예인 예능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동시에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누가 밥을 먹고 누가 집을 꾸미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싸우고 누가 어떻게 막 사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포맷의 변화가 아니라 관찰 예능이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실험하는 단계로 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화에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관찰 예능은 타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때로는 타인의 갈등과 상처까지도 콘텐츠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며 현실적이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더 리얼하다는 이유로 열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너무 자극적이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등장한 이유는 방송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극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아구몬이 스컬그레이몬으로 진화한 것처럼요. 관찰 예능의 자극화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도파민을 더 원했고 그 욕망이 결국 지금의 관찰 예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정보가 빠르고 감정이 소비되는 시대, 그 속에서 방송은 단지 우리의 욕망을 가장 잘 반영한 형태로 진화했을 뿐입니다.